자, 극장판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날씨아이의 감독 신카이 마코토 최신작 스즈메의 문단속. 일본에서 2022년 11월 11일 개봉을 앞두고 두 번째 PV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는 멋진 영상미와 음악이 인상적이었지만 주인공 스즈메가 문단속한다는 기초적인 시놉시스를 제외하고는 별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 영상이었는데요. 이번 PV는 다가오는 개봉에 맞춰서 그 기대를 키우듯이 좀 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마침 국내 수입을 진행하는 미디어캐스트에서도 자막까지 달아서 함께 올려줬으니까 영상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먼저 작품 기본적으로 우연히 만나게 된 소녀와 남자의 이야기라는 건 뭐 이전 PV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번 영상에서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 밑거리 한 장면이죠. 근데 좀 웃긴 건 소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라는 설정인 것 같은데 남자애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この辺りに扉はない? 라고 물어보는 건 누가 봐도 여자한테 작업 거는 멘트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작품. 대충 보면은 스즈메가 문을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스즈메가 문을 여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학교에서 이상현상 같은 것이 발생하고 그걸 보자마자 스즈메가 혹시? 하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마침 그 장소에 가니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남자가 있는 걸 보고 그 문 닫는 걸 도와주면서 다시 한번 남자와 스즈메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남자가 스즈메한테 이 문의 정체가 뭔지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어떤 설정인지 알 수가 있죠. 人の心の消えた寂しい場所に後ろ戸は開くんだ。後ろ戸からは災いが出てくる。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라진 쓸쓸한 장소라는 것들이 뭐 영상에서도 보여주듯이 흔히 말하는 폐허가 된 놀이공원,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된 폐가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도 특히 도시화로 과밀화된 인구 집중의 문제로 인해서 지방도시에 가보면 유령 도시가 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애니메이션 소재로 다뤘던 작품이 몇 년 전에 사쿠라 캐스트라고도 존재하고 말이죠. 이렇게 일본 내 다양한 폐허들이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트리거가 돼서 뒷문이 발생하고 인간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 이어서 겨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가 해결되는가 했는데 갑자기 お前は邪魔 말을 하는 고양이가 나타나더니만 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소타는 남자가 아니라 의자가 돼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완전 당황하는 스즈메의 표정도 일품이고 말이죠. 그 덕분에 그동안 문을 잠그는 역할을 수행해왔었던 소타는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리고 동시에 자신을 의자로 만들어왔던 고양이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즈메도 소타를 도와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스즈메의 문단속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스즈메가 소타와 함께 고양이를 찾아 전국을 여행하는데 여기서 잠깐 나오지만 스즈메가 원래 살던 지방이 큐슈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하죠.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능력 같은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자로 변하게 만든 것도 그렇지만 작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이러한 연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죠. 그래서 이야기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翔太はしくじったんだな。あなたは怖くはないのか？さんのいない世界が私は怖いです 딱 봐도 굉장히 많이 다친 듯한 스즈메가 만나기 전부터 소타를 알고 있었던 분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원래 소타가 하고 있었던 설정이라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그리고 스즈메는 그 상황에서 소타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좋아한다 라는 감정을 드러내죠. 뭐 솔직히 스즈메가 왜 도대체 소타를 좋아하게 된 건지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소타가 잘생겨서 그런 의자한테도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스즈메가 소타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한 의지를 갖고 다시 여행을 떠나는 과정도 표현되고 있죠. 그렇게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스즈메가 머리를 묶는다든가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 같은 건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비슷한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なんか
大事なことをしちょるような気がする。いってらっしゃい。いってらっしゃい。 이때라시. 그동안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작품에서는 어른들이 굉장히 무능하거나 주인공한테 도움도 안 되고 주로 방해하는 역할로만 많이 비춰줬는데 이번에는 각지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른들이 단순히 스즈메를 방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응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잘 다녀와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치 문을 열고 나간 소녀 스즈메가 다시 그 문을 잡고 돌아올 것을 기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작품의 소재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보이는 멘트였죠. 또 이번에 등장하는 전국 각 지역의 어른들은 신카이 마코토 작품을 사랑하는 팬들이자 스즈메의 모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동시에 받게 돼서 왠지 이런 어른들 조연들의 소소한 역할도 관심이 가게 되네요. 또 막판에 스즈메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엄마와의 추억도 나오게 되면서 스즈메가 단순히 소타에게 휘말려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즈메도 평범하지 않은 어떤 사정과 과거가 있는 소녀였다라는 뉘앙스가 살짝 느껴졌거든요. PV 영상 중에 보면 스즈메가 고장난 의자를 부둥켜 안고 추운 겨울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즈메가 소타를 구하려고 하는 건 소타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의자라서 구하려고 한다라는 뉘앙스가 없는데 굳이 의자와 스즈메와의 추억을 영상에 담겨있는 걸 보면 스즈메가 과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걸 암시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스즈메의 문단속 일본에서는 11월 11일, 한국에서는 2023년 1월에 방영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영상미라던가 다루는 이야기의 스케일이 이전보다 더 커진 부분, 더 훌륭해진 부분이 보여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저는 예전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참여해서 별을 쫓는 아이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었는데 신카이 마코토가 단독으로 각본을 한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신카이 마코토 작품과 각본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보였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면 그 별을 쫓는 아이와 기존의 신카이 마코토의 서사를 적절하게 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인 소녀가 우연히 자신보다 연상인 신비로운 남성을 만나고 좋아하게 되고 그 남자와 엮이게 되면서 자신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완전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면서 모험을 한다라는 전개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어찌 보면 세카이계의 안티테제적인 성격도 살짝 느껴지는 플롯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별을 쫓는 아이라는 작품도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기대되는 스즈메의 문단속 빨리 국내에서도 보기를 바라면서 이번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큐멘터리 융신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行ってきます。